선생님, 환자가 위험합니다. 간호사의 절규 같은 외침과 함께 수술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10년 동안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 서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우 선생님, 생명이 위독하다고요! 다른 의료진은 다급했지만 민우는 정신을 잃은 듯하였습니다. 그때 수술실 밖에서 차갑게 울려 퍼진 명령. 저자를 당장 끌어내라! 저자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거칠게 끌려가는 민우. 서연은 떨리는 눈빛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10년 전 모두의 존경을 받던 천재 의사 강민우는 왜 수술실을 떠나야 했으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연인 윤서연은 어째서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함께하는 순간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 강민우는 21번째 알람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 보험 계약서 10장을 검토하느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먹다 만 라면과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10년 전 의대 졸업사진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외과의 신이라 불렸던 과거는 낡은 졸업사진처럼 벽에서 희미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임동훈 지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맞았습니다. 강민우 씨, 어제 부탁했던 서울대 병원 계약건 말입니다. 벌써 3번째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성사시키지 못하면 우리 지점도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수술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던 그가 이제는 싸구려 양복을 입고 굽신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 씨, 오늘 오후에 서울대 병원 가서 신규 직원 단체 보험 상담해야 해.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그곳은 10년 전 그가 모든 것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그를 알아볼까 두려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부탁드릴게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임 지점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선택권은 없어. 오늘 당신이 안 가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오후 2시 민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대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고 익숙한 흰 가운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1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상담실로 향하던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끝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 행정 책임자 윤서연, 그의 전처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그녀의 모습은 10년이 지나도 변함없었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몸을 돌려 복도 모퉁이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윤 부장님, 환자 태양이 있는 병동의 개원식에 장 이사장님, 특별 지시사항 있으세요? 민우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태양이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하려고 해요. 수술?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강민우 씨, 보험 상담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민우는 마지못해 상담실로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들 태양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보험 상담은 엉망이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은 온통 태양과 서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5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3번이나 잘못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들은 아들의 이름, 그리고 수술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담이 끝나자마자 민우는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찾아 헤맸습니다.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카드키 시스템은 바뀌어 있었고 한때 모든 의사들이 인사하던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 희망으로 과거 함께 일했던 최 간호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소아심장병동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민우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최 간호사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민우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태양이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강태양.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저녁,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최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며 불안하게 입을 열었다. 교수님, 태양이 선천성 심장질환이에요. 최근에 상태가 악화되어서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었다. 태양이의 심장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누가 집도하는데? 최 간호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그건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병원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민우의 팔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리고 교수님, 서연 선생님, 절대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태양이가 위험해져요. 최 간호사는 더 말해주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혼자 남은 민우는 그녀가 남긴 단서, 병원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과 서연의 안위를 곱씹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켜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익힌 정보망을 이용해 병원 조직도와 관련 기사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의 화면에는 한 기사가 떠올랐다. 이사장 장지훈, 아내 윤서영과 동반 참석이라는 제목 앞에서 민우의 숨이 멈췄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민우는 순간 숨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며 위태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서영과 장지훈, 그의 아내와 그의 원수,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과 장지훈, 그의 아내와 그의 원수, 그들이 함께라니. 카페를 나와 빗속을 걷던 민우는 우연히 병원 앞 벤치에서 우산도 없이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의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산 쓰세요. 민우가 그녀 앞에 서서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민우야. 병원 근처 한적한 찻집에서 둘은 10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채웠습니다. 서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이가 심장 수술이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장지훈이 집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 민우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달 비슷한 수술에서 2명의 환자가 사망했어. 병원은 이를 숨기고 있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지훈은 이미 태양이의 수술 날짜를 정했어. 일주일 후 서연은 가방에서 의료 기록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도와줘, 민우야. 제발 우리 아들을. 민우는 의료 기록을 펼쳤습니다. 복잡한 심장 도표와 검사 결과들. 그의 손가락이 오랜만에 의학 데이터를 만지자 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상태는 심각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저입니까? 당신 곁에는 병원 이사장까지 된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야, 내가 모든 걸 설명할게. 10년 전 그 일은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장지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태양이를 도와줘. 내일 오전 9시 병원역 공원에서 태양이를 만날 수 있어.
그 아이는 내가 누군지 몰라. 서연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지훈이 날 의심해. 더 있을 수 없어. 그녀는 떠나기 전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미안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민우는 오랫동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들 태양의 의료 기록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병원 공원 벤치에 앉아 15번째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55분, 벚꽃잎이 공중에서 흩날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10년 전 태양의 생일 선물로 사두었던 로봇 장난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휠체어를 탄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은 분명 자신의 것을 닮아 있었습니다. 소년 뒤에서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벤치에서 쉬자, 태양아. 간호사의 말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몸을 굳힌 채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아빠라고 불러주지 못했던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민우와 태양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들의 창백한 피부, 파란 손톱, 거친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심장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태양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일이 있어서 온 보험 설계사야. 태양은 민우의 손에 있는 로봇을 발견했습니다. 와, 메가트론 시리즈 3안인가요? 절판된 건데. 민우는 로봇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취향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구나? 민우가 물었습니다. 태양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심실중격 결손증이래요. 이번 주 토요일에 수술해야 해요. 많이 두렵니게?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양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무서워요. 지난번에 같은 수술 받은 형아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민우는 충동적으로 태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넌 반드시 괜찮아질 거야.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난 의학에 대해 조금 알아. 너의 증상으로 봤을 때 치료 가능해. 태양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의사세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태양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의학 드라마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슬쩍 손을 뗐습니다. 그때 태양의 목에 걸린 작은 은메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양이 태어났을 때 선물했던 메달이었습니다. 안에는 항상 너와 함께 마이너스 아빠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누가 준 거니?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준 거라고 했어요. 항상 차고 다니면 아빠가 지켜준대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히 태양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와 태양을 데려갔고 태양은 아쉬워하며 아저씨 또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꼭 다시 만나자. 민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양이 휠체어를 타고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그리고 작은 손의 온기가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오후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식장 깊숙한 곳에 감춰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의사 시절의 논문들과 의료 네트워크 접속 카드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노트북을 켰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자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속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의학 코드를 유창하게 다뤘습니다. 밤새도록 민우는 장지훈의 최근 수술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6건의 소아 심장 수술 중 3건이 실패했지만 공식 기록에는 단 한 건만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태양의 정기 검진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험 설계사 신분으로 병원을 드나들며 그는 태양의 담당 의사 박한결을 찾아냈습니다. 의사 박한결은 30대 초반의 젊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민우는 보험 상담을 핑계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서울대 의대 졸업장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학교였습니다. 무슨 보험 상담이라고 하셨죠? 박한결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태양의 의료 차트를 꺼냈습니다. 강태양 환자에 대한 상담입니다. 박한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차트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수술을 장지훈 이사장이 집도한다고 들었습니다. 박한결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민우는 문을 잠그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달 장지훈이 집도한 소아 심장 수술 3건이 실패했습니다. 그중 2건은 기록에서 조작되었고요. 박한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민우는 책상 위 심장 판막 치환술 전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서의 습관처럼 그는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 환자 차트와 이 전어를 비교해보면 의문점이 있는데요. 태양이 같은 심실 중격 결손 환자에게 이런 단일 패치 방식으로 진행하면 대동맥 판막 압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박한결은 당황한 표정으로 차트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민우의 질문은 단순한 보험 설계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 재수술률이 높다는 통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 측면에서 궁금해서요. 민우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에는 숨겨진 지식이 배어났습니다. 10년간 감춰왔던 자신감이 물밀듯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박한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질문을... 잠깐만요. 그의 눈이 민우의 손가락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지금 암시하시는 방법은 10년 전 강민우 교수의 더블 패치 기법과 유사한데요. 박한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박한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 선생님, 회진 시간입니다. 민우는 태양의 차트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장지훈의 방식은 태양이 케이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더블 패치 기법이에요. 박한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강민우 교수가 개발한... 그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병원 복도를 걷는 민우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억눌렀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민우를 지나치며 잠시 멈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태양의 심장 스캔과 장지훈의 실패한 수술 케이스들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의학 논문들을 뒤적이며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10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10년 전 수술 전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가 병원 카페테리아에 있을 때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민우의 스승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민우 같은데. 박 교수의 목소리에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박 교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방금 한결이에게 들었다. 내가 돌아왔다고. 카페테리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교수님, 제발. 민우가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필요해. 박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양이 말이야. 장지훈의 수술 성공률이 너무 낮아.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장지훈과 서연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장지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강민우가 여기 있다고? 장지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카페테리아를 빠져나왔지만 복도 끝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민우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병원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응급 코드 블루, 소아심장병동 518호 환자 심정지, 518호, 태양의 병실이었습니다. 민우의 세계가 정지했습니다. 민우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10년 전에 강민우 교수가 깨어난 듯 그의 발걸음이 소아심장병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7초 만에 그는 5층을 올라갔습니다. 518호 병실 앞에는 이미 의료진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심장 리듬이 표시되었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젊은 의사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병실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심실세동, 전형적인 심실 중격 결손 환자의 합병증이었습니다. 제세동기, 지금 당장. 민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보험 설계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지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민우는 직접 기계를 가져와 세팅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충전 완료. 모두 물러나세요. 민우가 패드를 태양의 가슴에 대고 외쳤습니다. 제세동, 전기 충격과 함께 태양의 몸이 경련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잠시 평평한 선이 이어지다가 규칙적인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안정된 심박수, 정상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민우는 즉시 태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동공 반응, 호흡 상태, 모든 움직임이 숙련된 의사의 그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시죠? 수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장지훈과 서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장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민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강민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모두를 장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강민우 교수님, 그 전설적인 심장외과에 장지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병원에서 내보내. 그는 의사 자격이 없어. 민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양의 의료 차트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심장을 살피는데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아. 서연이 장지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지금은. 민우는 태양의 심전도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심장은 당신이 계획한 수술로는 고칠 수 없어. 3명의 환자를 이미 잃었잖아. 같은 방식으로. 장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의료 기록. 조작됐지. 내가 모든 원본 기록을 찾았어. 민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때 박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여기서 가장 뛰어난 심장외과의였소. 아니, 지금도 그렇겠지. 장지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10년 전 환자를 죽인 살인자라고. 민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환자는 당신이 죽였어. 내 수술을 방해하고 기록을 조작했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태양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 아저씨? 모두의 시선이 태양에게 향했습니다. 민우는 즉시 태양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태양아. 이제 다 나아질 거야. 병원 이사장과 여러 의사들이 병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강민우 교수님이십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양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즉시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MRI, 심초음파, 혈액 검사를 준비해 주세요. 놀랍게도 의료진들은 장지훈이 아닌 민우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의 리더십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민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우는 자신의 아들 태양의 심장 상태와 장지훈의 부적절한 수술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가 집도하게 해주십시오. 민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지만 특별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2시간 후 민우는 수술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은 수술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옆에는 박 교수와 박한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민우?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교수님. 제 아들을 살리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태양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는 먼 곳에서 서연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만에 다시 메스를 손에 들었습니다. 메스가 민우의 손에서 번뜩였습니다. 수술실의 온도는 18도였고 9명의 의료진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작은 가슴이 열리고 민우의 세계는 오직 그 심장으로 좁혀졌습니다. 심실 중격의 결손 부위가 드러났고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민우는 이런 케이스를 수십 번 다뤄왔지만 이번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더블 패치 기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등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의료진들은 민우의 손놀림에 압도되었습니다. 바늘이 심장 조직을 꿰매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지치는 기색 없이 민우의 리드를 따랐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한때 외과의 신이라 불렸던 강민우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심장 주변 혈관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그는 결손 부위를 정교하게 봉합해 나갔습니다. 혈압계가 약간의 변동을 보일 때마다 모두의 숨이 멈췄지만 민우는 침착하게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민우의 이마에 맺힌 땀을 간호사가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태양의 심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심전도 모니터를 체크하며 그는 완벽한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압력 테스트 준비. 민우가 명령했습니다. 심장에 용액을 주입하여 패치의 밀봉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방울의 누출도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수술실의 모든 호흡이 멈췄습니다. 심장에 파란색 용액이 채워졌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3분이 지났습니다. 누출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우는 마지막 봉합을 완료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아들의 심장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박동하기 시작했고 그 리듬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흉부를 봉합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 민우는 수술실에서 나와 잠시 벽에 기대섰습니다. 팔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양의 심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회복실 앞 서연이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두 손은 기도하듯 맞잡고 있었습니다. 태양이는 괜찮을 거야.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민우에게 다가와 그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장지훈이 병원 경비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우를 발견한 장지훈의 눈에 증오가 번뜩였습니다. 저 사람을 당장 체포하라. 장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의사 면허 없는 자가 불법으로 수술을 했어. 경비원들이 다가왔지만 박 교수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건 병원 이사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지우는 비웃으며 10년 전 민우가 저지른 의료사고 기록이라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민우가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기록이 위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네. 민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원본 의료 기록과 장지훈이 조작한 증거였습니다. 10년 전 환자의 사인은 민우의 실수가 아니라 장지훈이 고의로 약물을 바꿔치기한 결과였습니다. 서연이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장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지훈은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도 이 일에 가담한 거야?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커리어를 망쳤고 내 가족을 빼앗았어. 장지훈은 민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경비원들이 제지했습니다. 병원 이사장과 경찰들이 나타나 장지훈을 의료기록 조작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민우는 회복실로 들어가 태양 곁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들어와 태양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가족처럼 아들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태양이가 중요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태양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민우의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빠, 15년을 기다린 그 호칭이 태양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고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알았을까요? 누구도 그에게 민우가 아버지라고 말한 적 없었습니다. 어떻게? 민우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태양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목걸이 안에 사진이 있었어요. 민우는 태양의 목에 걸린 메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만져본 적 없었던 메달 내부에는 작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우와 서연, 그리고 갓 태어난 태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살짝 문을 두드리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양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우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하고 서연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3개의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10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장지훈이 나를 협박했어.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위인사 수술 중 발생한 문제. 그건 장지훈이 약물을 바꾼 거였어. 그가 내 음료에 약을 탔던 것처럼.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술 직전 그가 어지러움을 느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지훈이 내게 위협했어. 내가 그와 결혼하지 않으면 너를 의료과실 살인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리고 태양이의 치료도 중단시키겠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갓 태어난 태양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했고 장지훈은 병원 이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날 버렸구나. 민우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태양이를 살리려면.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분노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의사 면허를 잃고 모든 걸 포기한 후에도 장지훈은 계속 감시했어.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보험 설계사로 정체를 숨기고 살았지. 서연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태양이가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난 너밖에 생각나지 않았어. 장지훈의 실력이 형편없어졌거든. 매일 밤 태양이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의사였다고. 언젠가 꼭 아빠를 만나게 될 거라고요.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장지훈의 체포와 과거 의료사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한때 외과의 신이라 불렸던 강민우의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원본 기록을 찾았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쓰게 웃었습니다. 최 간호사의 도움이 컸어. 그녀는 10년 전 수술 당시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녹화했대. 그리고 박 교수님, 그분은 항상 내 편이었어. 복도 끝에서 병원 이사장이 민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강 선생, 오랜만입니다. 이사장이 민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의사 면허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게는 지금 태양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날 밤 민우는 태양의 병실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아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눈을 뜨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빠, 어제 꿈에서 내가 의사가 되는 꿈을 꿨어요. 태양이 말했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멋지겠구나. 아빠처럼요. 사람들 심장을 고치는 의사. 다음 날 아침 밤새 아들의 곁을 지킨 민우의 어깨를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그의 스승, 박 교수였습니다. 박 교수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잠든 태양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의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네.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하네. 강민우 선생. 박 교수가 전해준 소식에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잠든 아들 태양의 얼굴과 창밖으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새로운 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센터 문에는 강민우 교수 명패가 빛났습니다. 이른 아침 7시 민우는 12명의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새 의사 면허증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 환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그는 소아심장외과 센터장으로 복직했습니다. 장지훈의 부정사건과 민우의 명예회복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의 복귀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그가 개발한 더블 패치 기법은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16살 소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 없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 옆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 시간입니다. 태양 씨, 민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웃으며 진찰대에 올라앉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 심장이 완전히 괜찮다고 말해줄 거죠? 민우는 청진기로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하고 규칙적인 박동, 완벽한 심장 소리였습니다. 내 평생 들어본 심장 소리 중 최고인데? 태양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진료실에 봄바람처럼 퍼졌습니다. 1년째 정기검진이니 이제 3개월에 한 번으로 줄여도 되겠어. 민우가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학교는 어때?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태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코치님이 제가 센터포워드 재능이 있대요. 민우와 서연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계단 몇 개 오르기 힘들었던 아이가 이제는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태양은 병원 로비에서 친구들을 만나러 먼저 내려갔습니다. 민우와 서연은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양이가 자기가 만든 요리를 먹여주고 싶대.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지. 두 사람은 복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들은 재결합하지 않았지만 태양을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함께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미움은 사라졌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민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태양의 생일이었습니다. 17번째 생일. 서연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태양이 생일 선물. 서연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면 좋겠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주자. 우리는 여전히 그의 부모니까. 로비에서 태양은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태양이에게 새 삶을 준 거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태양이가 내게 새 삶을 준 거야. 그들이 태양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병원 응급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심장마비 환자, 12살 소년. 누군가 외쳤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미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는 서연과 태양에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또 다른 아이의 심장을 구해주세요. 민우는 아들의 어깨를 꽉 쥐었다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운을 걸치며 그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잃어버렸던 10년의 시간, 그 공백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어린 소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태양과 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태양이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도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잃어버렸던 시간은 이제 미래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태양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케이크 위에 17개의 촛불이 빛났고 태양은 행복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태양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 제 소원은 벌써 이루어졌는걸요. 민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움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태양이 잠든 후 서연과 민우는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3개의 별이 특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우는 대답 대신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 만났던 그 시절처럼 웃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삶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줍니다. 별이 빛나는 밤, 강민우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명예도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